종목 선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에 경제 위기설, 주식 폭락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정말 좀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2020년 한국 주식 반드시 해야만 이유에 영상을 좀 올렸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댓글이 좀 많아요. 이 위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하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된다면 반도체 IT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거에 대한 댓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미국 증시 이제 고평가이고 한국 증시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봐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영상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유튜브 중에 하나 JTB인데, 이 영상을 제가 좀 즐겨 보기는 하지만 영상 보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얼른 현금화를 하거나 이제 안전 자산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이제 매수 포지션이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을 할 건데 이것을 먹지 못하는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현금만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리스크를,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자 대처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모두 안전 자산에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어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서워서 좀 도망치는 거고, 물론 현금을 100%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손실은 보지 않아요. 손실은 보지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상승에 못 먹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두 번째는 비중 조절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40%, 주식의 60%, 이런 식으로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을 했을 경우는 이 주식의 폭락 분만큼 채권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포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언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바꿀지, 언제 포트를 조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얼하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은 투자법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이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죠.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자. 이 주식과 현금에 대한 적절한 비중 조정을 하자가 저의 투자법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특히나 느낀 건데, 결국에는 잘 나오는 것들의 주가는 결국에는 오르게 되어 있고요. 한두 분기가 아니라 1, 2년 이상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는 이제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어떤 결론이고, 이것도 당연히 체계적으로 지수가 5%, 6%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상승하고 반전할 때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도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노와리스가 제가 이제 주력으로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지를 잘 받고 나서 상승을 크게 보였죠. NH의 한국사이버결제, 이제 다른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상승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결국에는 오르게 되고 반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보면은 지금 떨어졌을 때는 같이 떨어졌지만 이 반등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해서 결국에는 다 상승분을 하락분을 다 메운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YMT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그 좋은 종목들이 보이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하락장이라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어떤 종목이 3분기, 4분기, 2020년도에 잘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포트들 보면 이제 배당주, 경기 방어주, 통신주들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물론 하락을 할 때 뭐 다른 종목이 6%, 7% 하락할 때 3, 4%로 비교적 적게 하락은 하지만 오를 때도 적게 오르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덜 떨어지고 덜 오르는 종목보다는 덜 떨어지면서 많이 오르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실적 기업을 먼저 보고 기업과 산업과 그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매출이 더 증대가 될 기업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비관론, 주가 폭락에 베팅하는 사람들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아래 공포스럽죠.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잃지 않겠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숏 포지션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주식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현금 아니면 채권, 부동산, 주식? 이거 이제 자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수할지 현금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성장성이 꾸준히 나타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작업이에요.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은 종목 선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종목 선택을 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 폭락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모두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비중 조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락장에 버틴 종목을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세 번째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자신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할지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